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빠르게 성장을 한다. 그러면 세상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봐야지 돼요. 내가 세상과 동기감응해야만이 그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쪽으로 간다. 그리고 내가 성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게 되죠. 근데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나는 변해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변함과 변하지 않음에 있어서의 그 차이, 그 괴리가 크면 클수록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20년에 들어서 주식이 사상 최고가로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도 사상 최고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나는 주식 투자도 안 하고 부동산 투자도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세상과 괴리가 멀어지겠고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간이 흐르게 되면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흐름을 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과거에 작년에도 연봉이 1억이고 올해도 연봉이 1억이고 내년에도 연봉이 1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차이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 괴리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작년에 그 연봉이 5천인데 올해는 1억이고 내년은 1억 5천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장하는 구조로 가죠. 성장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흐름을 맞춰가는데 작년에도 1억이고 올해도 1억이고 내년에도 1억이고 작년에도 300만 원인데 올해도 300만 원이고 내년에도 300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갈수록 괴리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작년에 내가 예를 들어 연봉이 5천인데 올해는 1억이고 내년에는 1억 5천이고 후년엔 2억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흐름을 타고 가는데 그 성장 속도를 똑같이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엄청난 내공을 쌓으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잡에서 5천밖에 못 버는데 올해 상담을 통해서 컨설팅이 돼서 1억을 벌게 되고 그것이 확장이 되면서 내년에 2억으로 바뀌는 형국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지도 모르고 나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그 투잡 쓰리잡이 어느 정도 그 성장이 돼서 직장 생활의 본업보다 수익이 더 많아지는 형국이 돼서 직장을 관두게 되고 자기가 그 투잡 쓰리잡으로 인해서 많은 그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성장을 키워간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죽을 만큼 힘들도록 그 노력을 하고 죽을 만큼 힘들게 노력해서 빛을 보게 되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그 부동산과 주식이 사상 신고가를 찍으면서 성장하는 쪽으로 가듯이 세상은 빠르게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데 내년에는 더 성장하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이 내년에는 더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 순환을 하면서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데 나는 왜 성장하는 쪽으로 가지를 못하는가? 그거는 그 사람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성장하는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일을 안 하고 결과를 크게 보는 거죠. 일을 한 다음에 결과를 크게 봐야지 되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일은 안 하고 결과만 크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해요. 남녀노소를
거를 막론하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그거를 받쳐줘야지 되는데 또 가족도 받쳐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 그대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여건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가 있어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핑계로 인해서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성장하는 쪽으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장하는 쪽으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이 안 된 거고,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성장을 해야지 되는데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고통이 따르게 되고, 시련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려움이 따르는가라고 한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가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환경을 벗어나게끔 내가 해줘야지 되는데, 나 또한 환경을 벗어나게끔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식은 더더욱 가난이라는 것을 대물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 결혼을 안 하고 내가 말 그대로 성장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왜? 내가 성장이 돼야지 결혼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이라는 거를 내가 한다라고 하게 돼봐야 별 의미가 없다. 똑같은 생활을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한 몸 지키기도 어려운데, 내 한 몸 성장하는 쪽으로 가기도 어려운데,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더 성장하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쪽으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 결혼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 그 배우자가 공부가 안 돼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또 내가 케어하면서 끌고 가려고 그러면 더더욱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야지 되는데, 성장이 안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연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성장하지 못한 거에 따른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은 내가 잘못해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으니까는 내가 그렇게 지내면 되는데, 내가 그러한 삶 속에서 동기감흥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그 동기감흥, 내가 그 주변의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과의 또 마찰이 생긴다고, 그 마찰에 의해서 그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더 성장하지 못하는 그 방향 쪽으로 가게 돼서 더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욕심은 있어가지고 나는 성장하는 쪽으로 갈 거야, 나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장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착각과 번뇌의 반복적인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덧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이상 자기가 그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밥이나 먹으면서 살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하느냐 성장을 하지 않느냐는 그 성장의 기준이점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그 흐름을 나도 비슷하게라도 타고 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비슷하게라도 타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괴리가 벌어질수록 나는 힘들어진다. 그래서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나는 변해가고 있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결과가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굉장히 암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 그 변화를 내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 주변 사람은 비슷하게라도 따라가는데 나는 비슷하게라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그 괴리에 의해서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고, 빈부의 격차가 커질수록 나는 자존감이 떨어짐으로 해서 의기소침해가지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그 자격지심에 의해서 성장하는 쪽으로 더더욱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변화를 읽어내면서 나도 비슷하게 따라가줘야지 된다라는 거를 알아야지 되고, 지금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자기가 성장하고 싶어도 성장할 수 없는 그 구조가 돼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받쳐주지 못해요. 받쳐주지 못한다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겪고,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겪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와 관계가 없어요. 사회 전반적인 그 흐름을 타고 가는 데 있어서 사회 주변을 탓하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투잡 쓰리잡을 할 생각을 해야죠. 또 다른 거를 뭔가를 하고 또 다른 거를 뭔가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그 극복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의 그 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어려움을 겪으니까 나도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운이 커져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원심이라는 거죠.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주변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뭔가를 막 채우려고 하고 조금 일하고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욕심인 것도 욕심이지만, 조금 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조금 일하고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많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보다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은 조금 일하면서 더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욕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난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투잡 쓰리잡으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욕심이 없는 거지, 이런 사람이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성장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투잡 쓰리잡 하는 것도 좋지만, 세상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그 흐름을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하면서 그 흐름을 탓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탓하지 않고 그 흐름을 맞춰가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장하는 좋게 결과를 더 만들어내는 그러한 형국으로 가야지 그 사람이 원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300만 원 수익밖에 안 돼 있고 700만 원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700만 원을 다시 다른 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 내가 신문을 배달을 하든 우유를 배달을 하든 대리기사를 하든 택배를 하든 내 나름대로 그 수입을 그 이상 더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원심이고, 그거를 수입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욕심과 원심의 차이가 뭔지를 정확히 안다라고 하게 되면 흐름을 타고 가는 거고, 흐름을 타고 가지 못하는 거는 그 욕심 때문에 흐름을 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